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셀만의 사회 조망 수용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만의 사회 조망 수용 이론을 공부할 때 저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셀만의 이 이론이 과연 중요한가? 이게 뭐 이 정도가 인문교육학 그 시험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론은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정의적 영역 부분에서도 인간의 도덕성이 인지적 측면이긴 하지만 주로 정의적 영역은 무시했고 맥락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인지적 관점에서 어쨌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도덕성 발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교육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비고츠키나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적 영역과는 다른 인지 발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셀만은 정의적 영역 중에서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딱 초점을 두고 말하고자 싶었던 겁니다. 콜버그는 정의적 영역에서 도덕성이라며 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인간의 사회성이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 좋아. 사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사회성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사회성은 어떠한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학습자는 이 정도 사회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단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겠죠. 즉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한 사람이 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성이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는 가정 혹은 친구, 학교 그걸 통해서 사회에 동화되는 사회와 가정을 누구나 거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혼자 살아간다 이런 분도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지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 과정인 거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게 바로 사회 과정입니다. 사회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건강한 자아,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아주 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즉 사회성 발달은 개인의 자아가 성장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과 관련돼서 인간이 타인의 사회성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건 셀만의 사회 조망 수용 이론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란 곧 사회 인지의 발달을 의미한다. 사회 인지란 사회적 관계를 인지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고, 우도, 정서를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타인의 사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단계를 따라서 나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사회성을 어떻게 가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뭐 높은 단계고 나는 사회성이 낮은 단계인지는 셀만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을까? 그거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시청각 자료를 아동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막 인간관계 갈등을 겪는 시청각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후 자료 속에 나타난 행위자의 동기와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를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그 반응을 분석하면서 조만 수용 능력 발달 단계를 확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넌 어떻게 할래?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답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이 정도
타인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5가지 단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단계는 이 단계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중심적 단계, 두 번째는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 세 번째는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 네 번째는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라는 이 5가지 단계에 걸쳐서 인간의 사회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더 상위의 사회성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러한 조망 수용 능력이 교육에서 왜 필요할까?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아동은 친구 관계를 단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서 좋은 친구,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친구, 서로 의존하면서도 독립성을 가지는 친구 관계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친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낮은 수준의 조망 수용 능력이라면 이거보다 더 높은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도와주면서. 그리고 조망 수용 능력을 지도하고 훈련하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달 단계가 피아제든 앞에서 봤던 콜버그든 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셀만도 5가지 단계를 구성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낮은 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어떤 조망 수용 능력을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능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지도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셀만이 나올 확률이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워낙 큰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발달 단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 발달 단계를 체계시켰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교육적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큰 다른 이론들과 더불어서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아동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제 강의를 통해서 셀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들 교육과 임용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저와 함께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사회적 조망 수용 발달 단계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십시오.